네, 중국 정찰 풍선 문제로 경색된 미중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예상대로 군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야간 열병식을 열었는데요. 신형 고체 연료 ICBM을 공개하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딸을 주석단에 등장시켜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미중 간의 이 정찰 풍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그렇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군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런호 상공에서 비행 물체를 또 격추했다라는 네네.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고요. 사흘 그렇죠. 연속 격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정찰 풍선이다라고 알려지진 않았는데 지금의 네네.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정찰 풍선이 아니고 민간 목적을 그다음에 탐사 목적을 띈 경우에는 타국의 영공이라 그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경우는 그 국가 간의 이제 협약이나 이런 걸 흔히 얘기하는 오픈 스카이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어레인지먼트 내지는. 그러니까 이런 영공 개방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서로 그런 진입을 양해하는 경우에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 간에는 양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원인을 보면 미국의 과잉 대응이냐 아니면 중국이 의도적인 것 두 개가 약간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조금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미국 쪽으로 한번 찔러보는 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고. 미국도 과거에는 좀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조금 더 국내적인 이 여론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최근에 그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 이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네네. 이에 대해서 중국은 과도한 대응이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양상인데 네네. 이런 가운데서 일본이 이 갈등에 조금 더 가세를 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자국 상공에서 확인된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를 미군이 아닌 자위대를 통해서 조치를 맡길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양해되지 않은 사전에 양해되지 않은 비행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안보 문제로 간주를 하고 예.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그 대응 방침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같은 방향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의도를 밝힌 거죠. 네. 한편 중국 영공에서도 지금 미확인 비행 물체가 확인됐다라는 중국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해양발전국이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어민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지금 중국에서 보도가 됐는데 네네. 이를 놓고 아무래도 지금 미국 대응에 대한 이 반격 여론 저속용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이 중국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봐서는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상적으로 누구나 이제 이 당면할 수 있는 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구나 이런 것들 자체는 어느 쪽이나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밤에 이제 북한이 건군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열었고 최근 여기서 이제 외부 노출을 줄였던 김정은 위원장이 따로 뭔가 대남이라든지 그렇죠. 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군사 분야 업적을 강조하는 거는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북한이 2020년부터죠.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차별화된 메시지가 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열병식에서 가령 고체 연료 ICBM이라든가 예. 이렇게 새로운 무기 체계로 수정되는 것들이 선을 보였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 북한 ICBM이 앞으로 더 기술이 진보가 되면 어느 수준을 달성할 거냐 하는 거에 등장하는 게 다탄두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재진입 능력을 가진 탄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이것까지는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대외적으로 과시할 만한 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기 주민들한테 자랑할 만한 새로운 기술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설이 안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적으로 군사 분야 업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곤혹스러운 사정을 암시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이 지금
그 북한의 두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3차년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든가 아니면 최고인민회에서 나오는 실적 보고 자체는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 자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어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지금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도 아마 이 김정은의 국정 능력에 대해서 조금 갸웃하는 태도를 보일 거고요. 이게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식량난하고 이 맞물려서 상당한 체제 불만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세울 게 없어도 유일하게 지금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김정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력 과시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열병식에서 공개된 무기들도 좀 눈길이 끄는데 네. 신형 미사일이죠. 고체 연료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도 공개를 했고 화성 17형 역시 11기나 등장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렇죠. 무더기로 좀 등장을 시킨 것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네, 일단 북한이 작년도에 이 160톤 포스에 이르는 예. 고체 연료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북한 매체가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신형 이제 고체 연료 이제 엔진을 실험을 했고 이제 새로운 이 모형을 등장시키면 새로운 모형인지 실물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이런 무기 체계를 등장시키면 모두가 고체 연료를 읽어줄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적용한 고체 연료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이 발사 실험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판명이 될 거고요. 어쨌든 수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작년이나 그 전에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대륙간 탄도탄으로 이 불리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들이 한 4기 정도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고체 연료로 추정되는 미사일까지 합하면 16개. 예. 그 화성 17형만 지금 11개가 등장을 했거든요. 여기서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1년 새에 지금 거의 2배 이상의 지금 수가 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는 건데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양산 체제에 들어섰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의 핵이라든가 투발수단 능력은 늘어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대회에 던지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양산 단계에 들어갔던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고 또 열병식에서는 전술핵 운용 네네. 부대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대가 이제 KN-23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렇죠. 이 두 무기가 모두 이제 대남 무기인 만큼 결국에는 우리에 대해서 전술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북한이 작년에 이제 전술핵 운용 부대를 지금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북한 매체를 통해서 밝혔고요. 또 이제 2021년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도 전술핵 명력 자체를 증강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얘기한 북한 핵무력 정책법에 의하면 언제든 이제 핵무기를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 전술핵 능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에 대한 전술핵 공격 가능성보다는 한반도에 위치하는 누구도 북한의 전술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의 등장이 예.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와 군 관련 행사에서도 등장을 했었고 이번 열병식 때는 주석단까지 올랐습니다. 네네. 이런 행사에 계속 의도적으로 뭔가 함께 참여해서 뭔가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외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수업이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김주애라고 불리는 이 둘째 딸이 큰 딸이고 이제 둘째죠. 전체 자매 예. 중에서는 나이는 지금 한 10세 내지 11세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너무 어리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 후계자 수업을 준비하기에는 김정은이 39세입니다. 84년생이니까 너무 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굳이 만약에 지금 후계자 수업을 한다면 또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아들을 등장을 시키지 않고 딸을 등장을 시켰느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쌓고 권자에 오른 인물들 중에서 가장 젊은 케이스가 과거에 IT에
그 프랑스와 듀발리에 의해서 2대 세습을 했던 장클로드 듀발리에가 19세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아들이라고 해도 너무 젊고 그 뭐 딸 김주혜 같은 경우에는 뭐 젊다라는 표현도 조금 과하죠. 예. 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4대 세습으로 보는 거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더구나 김주혜가 4대 세습을 할 거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김주혜로 상징되는 게 어떤 겁니까? 김정은의 딸이자 다음 세대를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김주혜를 계속적으로 등장을 시킴으로써 그 행사를 통해서 김정은이 과시를 하는 거는 결국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 가계, 흔히 얘기하는 백두혈통이죠. 예. 백두혈통은 앞으로도 영원할 거다. 그러니까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사라져도 그 후계자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계속 북한의 통치를 이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나 권력 엘리트들은 이 백두혈통 일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 지지와 충성을 보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4대 세습의 명분을 쌓기보다는 뭔가 이 백두혈통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주는데 조금 더 방점을 둔 지금 행보다 이런 네네. 해석해 주셨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열병식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는데 보란 듯이 지금 신형 무기들을 공개를 한 만큼 ICBM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도발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어떻게 예상을 네,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 앞으로 지금 광명성절이 지금 이 광명성절을 앞두고 있고요. 또 북한이 지금 4월까지 작년에 이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이게 정찰위성 시험용 목적이라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찰 위성을 이제 올리는 발사체 제대로 된 걸 올리려면 아마 그게 또 IRBM 보통 이제 그 중장거리 미사일에 필적하는 IRBM이나 지금 바로 나온 고체연료 미사일 같은 발사체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 공원을 이걸 한번 올해 4월까지 발사하겠다 공원을 했기 때문에 정찰위성 발사를 빌미로 해서 이걸 핑계로 해서 지금 그 2, 3월 중에 새로운 그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또 ICBM까지도 발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중국 이야기도 좀 하나 짚어보면요. 네. 중국에서 핵탄두를 지금의 3배인 900발로 203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네네. 나왔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네, 되겠습니까? 이건 일본 언론에서 이제 지금 분석을 한 거고요. 예. 작년에 미 국방부의 추정은 이제 조금 더 많아요. 지금 현재 한 400발인데 지금은 300발에서 900발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핵탄두 400개에서 이제 1,500개까지 예. 지금 2035년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이건 지금 이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이제 군비 경쟁, 즉 군사적으로 몸집을 불리고 그 다음에 이 성능을 강화하는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래 경쟁 와중에서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또 하나 따라잡으려면 재래 전력 부분에서의 첨단화도 중요하지만 핵 전력은 지금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중국은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현재 탄두가 한 3,400개, 예. 미국은 3,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발휘해야 경쟁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도 이 자체적인 핵전력 강화를 지금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